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이메일을 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편집자가 방금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라는 임무를 주면서 특히 한국에 집중하라는 거였죠. 정말이지 이게 뭐야? 테오도르 스스로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저질렀군. 제 이름은 테오도르 말리노프스키입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기자예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고 그동안 많은 큰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니? 이건 정말 농담처럼 들렸어요. 의자에 기대 앉아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생각했어요. 사무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저는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 임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 올림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과장되고 몇 년 후면 버려질 화려한 경기장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말만 많지 실속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메일을 닫고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서커스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있었습니다. 옷과 노트, 그리고 건강한 의심이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말이죠.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2명의 신난 10대들이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한국팀을 보는 게 정말 기다려져. 그중 하나가 신나서 외쳤어요. 그들이 완전 우승할 거야.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될걸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는 별다른 일 없이 무사히 끝났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리서치를 했어요. 한국의 올림픽 준비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대부분의 기사가 지나치게 긍정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이 들었어요. 마침내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나서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분주한 파리와는 달리 도시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분노에 가득 차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가방을 뒷좌석에 던졌어요. 무슨 일이죠? 라고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빠른 속도로 프랑스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강의 내용은 이해했어요. TGV 철도망에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도시가 완전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이지 올림픽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라고 생각했어요. 호텔까지의 여정은 원래 1시간이면 충분했지만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교통은 거의 멈춰 있었고 거리에는 짜증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마침내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고 짜증이 밀려왔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편집자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했길 바랍니다. 한국에 대한 심층 보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올해 그들에게 큰 기대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신음을 내며 휴대폰을 옆에 던졌어요. 큰 기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번 임무가 완전 엉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감처럼 이번 여행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느낌이요.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창 밖에서는 올림픽 전야의 흥분과 방화 사건 이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려 했어요. 내일이면 진짜 일이 시작될 테니까요. 혹시 모르죠.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파리 호텔방의 두꺼운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간신히 비쳐 들어올 때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비행으로 인한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죠. 올림픽은 피곤한 폴란드 기자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옷을 대충 걸치고 기자 배지를 챙긴 뒤 서둘러 문을 나섰어요. 거리에는 이미 활기가 넘치고 있었고 가로등에는 올림픽 배너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수십 가지 언어로 들리는 사람들의 흥분된 대화 소리가 가득했죠. 제일 먼저 들른 곳은 메인 프레스 센터였어요. 공식 신분증을 받아야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건물에 다가가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테오도르. 여기야. 제 오래된 친구이자 일본 사진작가인 히로시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장난기 어린 미소는 변함이 없었어요.
히로시. 반가워. 손을 맞잡으며 인사했어요.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말도 마. 이번 방화 사건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어제만 해도 교통 문제 때문에 3번이나 사진 촬영 기회를 놓쳤어. 우리는 같이 걸으면서 우리가 겪은 조직적인 문제들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신분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히로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올해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의 눈에 반짝이는 호기심이 보였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똑같은 이야기겠지. 기대는 많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을 거야. 히로시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 후루 미미라는 유도 선수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꿨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오,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흥미롭네. 바로 그때 줄 앞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젊은 남자가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저는 그 언어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마이너스 한국어였어요. 뻔하지. 히로시가 중얼거렸어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그 젊은 남자가 격렬하게 손짓을 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그를 무시하고 싶었고 기존의 편견에 기대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직원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어요.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젊은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기자인데 신분증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분명히 실수일 거예요. 그의 서류를 보고 나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날짜가 잘못 입력된 것 같네요. 그의 신분증은 유효합니다. 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것 뿐이에요. 몇 분의 긴장된 순간 후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젊은 남자는 자기 이름을 박승민이라고 소개하며 저에게 거듭 감사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의 감사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냥 오해였을 뿐이에요. 승민이 떠나자 히로시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경쟁자를 돕기 시작했어? 그가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듯 답했어요. 그냥 내 일했을 뿐이야. 드디어 신분증을 받은 우리는 그날의 첫 번째 행사인 유도 예선전을 보러 갔어요. 자리에 앉자 저는 매트에서 몸을 풀고 있는 후루 미미를 발견했어요. 저기 있다. 히로시가 속삭였어요. 배신자. 저는 후루 미미를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녀의 동작은 유연하고 정확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강렬함이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어느새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그녀의 움직임에 빠져들었어요. 놀랍게도 마이너스 그리고 히로시가 눈에 띄게 실망한 가운데 마이너스 후루 미미는 상대를 압도했어요. 그녀의 승리는 빠르고 확실했어요. 관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저는 자리에 앉아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평범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제 선입견에 맞지 않았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히로시가 투덜거렸어요. 계속 잘할 수 없을 거야.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닐까? 경기장을 떠날 때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날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도시의 혼란, 승민과의 만남, 후루 미미의 경기.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제가 짜놓은 틀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히로시와 헤어지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 국기로 얼굴을 칠한 팬들 그룹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웃고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들을 얼굴 없는 무리가 아닌 개인으로 보았어요. 마이너스 흥분하고 희망에 차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요.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의 피곤함에 지쳐있을 때 뭔가가 변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제 확신이 조금 흔들렸고 그 자리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내가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 그 불안한 생각을 안고 올림픽 도시의 소리가 어져가는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올림픽 셋째 날, 난 일찍 일어났어요. 지난 며칠간의 혼란으로 머리가 아직도 어지러웠죠. 도시가 엉망진창이었고 오늘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커피를 챙겨서 밖으로 나섰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거리가 좀 더 조용해진 것 같았거든요. 착각이겠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커피를 홀짝였어요. 유도 경기장으로 향하면서요. 오늘은 여자 57K G급 경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화했던 유도 선수 허미미가 출전하는 날이었죠.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그녀는 그저 과대평가된 또 다른 선수였을 뿐이었거든요. 기자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히로시가 보였어요. 그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죠. 또 실망할 준비는 됐나? 그는 허가 몸을 풀고 있는 매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빨리 끝내자고. 첫 경기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허가 상대를 압도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강력했어요. 상대를 단숨에 던져버리고 1분도 안 돼서 승리했죠. 초보자 운이겠지. 히로시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허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승승장구했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결단력으로 라운드를 통과해 나갔죠. 그녀가 결승에 진출할 때쯤 히로시도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결승전은 긴장감이 넘쳤어요. 허는 강력한 상대, 프랑스의 유도 선수와 맞붙었어요. 경기장 전체가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죠. 경기는 치열했고 양쪽 선수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몇 초가 남았을 때 허가 완벽한 던지기를 선보였어요. 경기장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허가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포디움에 서서 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허를 보면서 뭔가가 제 안에서 바뀌는 걸 느꼈어요. 글쎄, 히로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녀를 잘못 봤던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허만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경기장을 둘러보니 한국 팬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에 넘쳐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거만하고 자만심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행복했어요. 자신들의 선수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경기장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한국의 실패에 대해 쓰려고 파리에 왔는데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결단력, 기술, 기대를 뛰어넘은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가 달라 보였어요. 첫날의 혼란이 가라앉고 흥분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아마도 제 자신이 변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기사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글로 담을 수 있을까? 제가 느낀 감정, 놀라움, 허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인 시선 없이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쓰고 있었죠. 낯설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기사를 마치고 편집자에게 보냈을 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번 올림픽은 제가 예상했던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글쎄, 제가 그들을 잘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슴속에 낯선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은 바로 설렘이었어요. 남은 경기들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 생각을 어떻게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들지에 대한 설렘이었죠. 잠에 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또 뭘 잘못 보고 있었을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아직도 승민과의 만남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죠. 하루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들을 밀어내기로 했어요. 어쨌든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올림픽 마을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겨우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여자 유도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고 저는 허미미 선수가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결심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주변의 흥분된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모든 사람이 허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기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경기장은 전 세계에서 온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각자 국기를 흔들며 응원을 하고 있었죠. 선수들이 소개될 때 허미미 선수의 이름이 불리자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그녀가 매트 위로 올라섰을 때 얼굴엔 집중의 흔적만이 보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곧바로 허 선수의 실력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전에 본 적 없는 우아함과 힘으로 움직였어요. 우승 후보로 꼽혔던 프랑스 유도 선수는 허 선수의 강렬함에 놀란 듯 보였어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경기에 몰입했어요. 허 선수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고 이 경기가 그녀에게 단순한 메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갑자기 허 선수는 완벽한 기술로 상대를 매트에 내동댕이 쳤어요.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마이너스 허미미 선수가 이긴 거예요. 허미미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받으며 눈물을 흘릴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허 선수나 한국을 위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인간 정신의 승리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허 선수와 간단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함께 전염성 있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우승 축하드립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전문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한국을 위해 금메달을 가져온 기분이 어떠세요? 허 선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꿨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메달은 그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적을 바꾸는 결정이 어렵지 않았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허 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이 저를 그들 중 하나로 받아들여준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을 대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허 선수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회의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경제 통계나 기술 발전과는 상관없는 한국의 강인함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멍한 상태로 올림픽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허 선수가 말했던 그 정신의 예시가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처럼 축하하고 있었죠. 승민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모방자들이나 경제 기적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그들은 놀라운 마음과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저는 올림픽 마을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허 선수의 승리와 제가 목격한 정신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은 쉽게 써졌어요. 기사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진실할 거예요. 마이너스 제가 보고 배운 것을 솔직하게 반영한 내용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올림픽이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제 탐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어났을 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저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늘 가지고 있던 냉소적인 태도가 무거워졌고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외투처럼 느껴졌어요. 또 다른 올림픽 보도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파리의 해가 막 떠오를 때쯤 저는 유도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허미미 선수의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경기를 다시 보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뜨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들 기대에 차 있었어요. 취재구역에서 히로시를 발견했는데 그는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턱이 굳어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그도 저와 같은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허미미 선수가 매트에 오르자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그녀는 집중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상대는 덩치가 큰 러시아 선수로 허미미 선수가 상대하기에 너무 커 보였어요. 하지만 허 선수의 눈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그건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허 선수는 우아하면서도 강력하게 움직였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며 번개처럼 빠르게 반격을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매 순간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허 선수가 완벽한 던지기를 선보였어요. 상대 선수는 매트에 쿵 하고 떨어졌고 심판의 손이 번쩍 들렸어요. 2폰. 허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거였어요.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터져나왔어요. 허 선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있었어요. 코치들이 그녀를 얼싸안으려고 달려왔고 곧 그녀는 태극기에 감싸여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히로시를 보니 그의 카메라는 내려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 자리에 서서 허미미 선수가 팀과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했던 냉소적인 태도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죠. 저는 제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며칠 전만 해도 의심했던 이 선수에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메달 수여식이 끝난 후 저는 허 선수를 찾기 위해 군중 속을 헤치고 갔어요. 그녀는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금메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말리노프스키 씨,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경기 재미있게 보셨어요? 저는 갑자기 긴장돼서 목을 가다듬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승리 축하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네요. 그녀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말리노프스키 씨도 포함인가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 제가 인정했어요. 저도 포함이에요.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잘못 판단했어요. 허 선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와서 직접 보셔서 다행이에요. 이 메달은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동안 과소평가받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주변 세상이 더 밝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허 선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고 제가 목격한 그 의지와 정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원래 계획했던 비판과 의심이 가득한 기사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대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이야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한 한국가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쓰면서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편견으로 판단해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놓쳤을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영감을 내가 지나쳤을까?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기사를 마쳤고 지친 동시에 흥분된 상태였어요. 편집자에게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봤어요. 화면에 쓰인 글들은 이전에 제가 썼던 것들과는 달랐어요. 솔직하고 희망적이며 심지어는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변한 건 기사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의 냉소적인 기자는 사라지고 사람들과 국가의 좋은 면을 보려는 누군가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올림픽과 한국이 저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며요. 여자 유도 결승전이 열리는 날, 저는 이른 아침에 눈을 떴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로 머릿속이 아직도 복잡했어요. 허미미의 놀라운 여정이 계속 생각났어요. 옷을 입으면서 문득 그녀의 경기를 직접 본다는 것에 설렌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선수에 대해 설렌다고? 스스로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강렬한 에너지가 넘쳤어요. 나는 기자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를 꺼냈어요. 히로시는 이미 와 있었고 카메라를 들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큰 쇼에 준비됐어? 그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아마도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처음 몇 경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허미미의 결승전 차례가 되었어요. 그녀는 매트 위로 걸어 나갔고 얼굴에는 집중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녀의 상대인 키 큰 러시아 여성 역시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나는 무심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허미미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함으로 움직였어요.
모든 던지기, 모든 방어, 모든 동작이 계산된 듯 강력했어요. 나는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관중은 열광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여러 언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전 세계가 허미미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너무나 빠른 동작으로 허미미가 상대를 매트에 던졌어요. 심판의 손이 올라갔어요. 경기가 끝났어요. 허미미가 금메달을 딴 것이에요.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폭발했어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고 히로시를 바라보니 그도 일어서 있었고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허미미가 메달을 받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 선수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 그들의 능력과 결단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나는 인터뷰 구역으로 내려갔어요. 허미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한국 팬들 사이에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녀가 싸우는 모습 봤어? 한 사람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내지.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았어요.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인가? 한국의 진정한 정신이?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허미미와 인터뷰를 했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녀의 금메달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빛났어요.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전문적인 톤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한국을 위해 금메달을 딴 소감이 어떠세요? 허미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우리는 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달은 그 증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셨어요. 어려운 결정이었나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조상의 나라를 대표해야 한다는 부름을 느꼈어요.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허미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수치심을 느꼈어요. 내가 어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어찌 그렇게 쉽게 판단했을까? 그녀의 눈에서 보이는 그 결단력, 열정, 그리고 성공하려는 순수한 의지, 그것은 제가 이제껏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정신이 혼미한 채로 호텔로 돌아갔어요. 파리의 거리는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저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지난 며칠 동안 본 것과 들은 것들이 떠올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방에 돌아와서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써야 할 기사가 있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타자를 치기 시작하면서 이번 과제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냉소주의, 편견, 그것들은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은 제가 그렇게 오판했던 나라와 그 국민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었어요. 저는 밤을 새며 글을 썼고 새벽에 첫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제가 쓴 것을 읽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작업이 자랑스러웠어요. 비판적이거나 독설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파리에 오기 전 결점과 실패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대신 저는 영감과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어요. 기사를 발송하며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놀라움이 남아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